저런 거지 같은 옷으로 우리 호텔에 들어오다니. 그 한마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모욕적인 순간의 시작이었다. 서울 한복판 유리와 대리석으로 빛나는 특급 호텔 로비. 나는 결혼 기념일을 맞아 남편과의 특별한 저녁을 위해 이곳에 왔다. 캐시미어 스웨터와 청바지, 편안하지만 단정한 차림이었다. 화려한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나는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다. 프론트 데스크에 다가가 예약 확인을 요청했다. 직원은 잠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총지배인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중년 남성 박정호가 다가왔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예약하셨다고요? 손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특급 호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갑게 변했다. 이런 차림으로 오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호텔은 격식을 중시하거든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로비는 고요했고 모든 이의 눈이 우리를 향했다. 나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예약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그러자 박정호는 비웃듯 말했다. 김서현? 예약이 있든 없든 저희 호텔 이미지에 맞지 않는 손님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옆 테이블에 놓인 생수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내게 물을 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내 어깨와 가슴을 적셨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로비의 웅성거림도 샹들리에의 빛도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오직 차가운 물의 감촉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만이 또렷했다. 저런 사람은 우리 호텔에 어울리지 않아. 빨리 나가게 해. 박정호는 보안 요원을 불렀다. 나는 젖은 옷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했다. 저는 예약한 고객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변에서 휴대폰이 켜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영상을 촬영했다. 로비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박정호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직 몰랐다. 그리고 나 역시 이 순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하지 못했다. 로비는 숨죽인 듯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젖은 옷에서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박정호는 여전히 승리자처럼 팔짱을 끼고 있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한 여성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계시죠? 투숙객으로 보이는 20대 후반의 여성 한지민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생방송이었다.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서울의 유명 특급 호텔 로비입니다. 방금 총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여성 손님에게 물을 퍼부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옷차림이 호텔에 안 어울린대요.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헐, 진짜예요? 어느 호텔이에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님? 완전 폭행이잖아요. 한지민은 카메라를 나에게 돌렸다. 젖은 옷, 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 그러나 꼿꼿이 서 있는 내 모습이 수천 명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보세요. 이분이 뭘 잘못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체크인 하려고 한 것뿐인데. 박정호가 그녀에게 소리쳤다. 촬영 중단하십시오. 여긴 사유지입니다. 하지만 한지민은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다. 사유지라고 해서 사람을 모욕해도 되나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의 수준입니다. 로비 곳곳에서 다른 투숙객들도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남편 이도현의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쌓여 있었다. 하지만 아직 받을 때가 아니었다. 나는 먼저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지배인님,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이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이 호텔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셨나요? 박정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손님,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항상 그러죠. SNS로 난리치면 우리가 겁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호텔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한지민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헐, 대박. 지금 실시간 검색어 5위예요. 해시태그 정의는 서현과 함께가 트렌드 올라가고 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휴대폰을 확인했다. 곧 웅성거림이 커졌다. 진짜 내 실검 올라갔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호텔 이미지 완전 망하겠는데? 박정호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보안팀, 지금 당장 이 손님을 내보내세요. 그리고 촬영하는 분들도 모두 중단시키십시오.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그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밖으로 나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정당한 예약을 한 고객입니다. 그리고 지금 폭행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지민이 다시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지금 보안 요원들이 피해자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댓글창은 분노로 폭발했다. 경찰 신고해야 함. 호텔 이름 공개해. 절대 용서하면 안 됨.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10,000명을 넘어섰다.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남편이었다. 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목소리였다. 서연아, 지금 어디야? 무슨 일 있어? 나는 로비를 둘러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호텔 로비야. 그리고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곤란한 상황? 무슨 일인데? 수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나는 젖은 옷을 내려다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 호텔 총지배인이 나한테 물을 끼얹었어. 옷차림이 호텔 격식에 안 맞는다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단호하게 들려왔다. 지금 당장 가겠어. 아무것도 하지 마.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나는 전화를 끊고 박정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냉소를 띠고 있었다. 전화 통화 끝나셨습니까? 그럼 이제 나가주시죠. 우리 호텔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관중에게 연설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저희 호텔은 전통과 품격을 중시합니다.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청바지 차림으로 오셔서 로비를 어지럽히시는 분들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일부 투숙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급 브랜드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속삭였다. 그래도 좀 그렇긴 하네. 특급 호텔인데. 박정호는 그 반응에 힘을 얻은 듯 더욱 당당해졌다. 근처에 저렴한 숙소들 많습니다. 거기 가시면 편하실 겁니다. 굳이 여기서 소란 피우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물에 젖은 옷이 불편했지만 나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지배인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은 손님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옷가? 브랜드? 겉모습?
박정호는 코웃음을 쳤다.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품격이죠. 우리 호텔에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갖추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모욕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보면 알죠. 나는 천천히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다. 블랙카드였다. 그리고 조용히 프론트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이 카드로 프레지던셜 스위트 일주일치 예약이 가능할까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카드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박정호도 잠시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 다시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카드가 좋으면 뭐합니까? 호텔은 돈만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품위와 예의가 필요하죠. 품위와 예의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손님에게 물을 끼얹는 게 당신이 말하는 품위입니까?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다. 한지민은 여전히 생방송 중이었고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다. 저 지배인 미쳤나? 블랙카드 고객한테 저러면 진짜 큰일 나는데. 호텔 완전 망하겠네. 박정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가다듬었다. 손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총지배인으로서 호텔의 얼굴입니다. 그런 당신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물까지 끼얹었습니다. 이게 이 호텔의 품격입니까? 주변 투숙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까 박정호 편을 들던 중년 여성도 불편한 얼굴을 했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박정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지배인님,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그를 밀쳐냈다. 상관없어. 이 손님을 당장 내보내. 그 순간 프론트 데스크 직원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지배인님, 죄송하지만 손님께 수건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옷이 다 젖으셨는데. 박정호는 그를 노려봤다. 최민수 씨, 당신 지금 나한테 지시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저 최소한의 예의가. 닥쳐. 당신도 같이 나가고 싶어? 최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다시 박정호를 바라봤다. 지배인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겠습니까? 박정호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과?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오히려 당신이 우리 호텔에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다. 박정호가 신고한 것이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누가 소란을 피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박정호는 나를 가리키며 당당하게 말했다. 저 사람입니다. 퇴거 불응과 업무 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경찰은 나를 바라봤다. 젖은 옷, 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로비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나와 박정호를 번갈아 바라봤다. 신고 내용이 퇴거 불응과 업무 방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일입니까? 박정호가 먼저 나섰다. 이 손님이 우리 호텔 기준에 맞지 않아 정중히 퇴실을 요청했는데 계속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다른 투숙객들도 불편해하고 있고요. 경찰이 나를 보며 물었다. 손님, 그쪽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정당한 예약을 한 고객입니다. 그런데 총지배인이 제 옷차림이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물을 끼얹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내 젖은 옷을 보며 박정호에게 물었다. 물을 끼얹은 게 사실입니까? 박정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태연하게 대답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테이블 위 물병을 정리하던 중 실수로 물이 튀었을 뿐입니다. 실수요? 네, 완전히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오히려 이 손님이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민이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영상에 다 찍혔어요. 지금 생방송 중이고 녹화본도 있어요. 경찰이 한지민을 보며 물었다. 영상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여기 제 휴대폰에 다 있어요. 지배인이 직접 물병을 들고 저분한테 부은 거예요. 박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그 영상은 무단 촬영입니다. 사유지에서 허가 없이 찍은 거죠.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양측 진술이 다르니 파출소로 가셔서 정확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저희 호텔 변호사도 동석시키겠습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남편 이도현이었다. 네 번째 전화였다. 나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아직 아니었다. 스스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떴다. 서연아, 지금 뉴스 봤어. 당장 갈게. 절대 움직이지 마.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다. SNS를 넘어 뉴스 속보까지 나간 것이었다. 프론트 데스크 뒤에서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작은 수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거라도 쓰세요. 그는 박정호 몰래 수건을 내밀었다. 나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수건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해드려서. 최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분명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배인 앞에서 감히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 박정호가 그 모습을 보고 고함을 질렀다. 최민수, 지금 뭐 하는 거야? 최민수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죄송합니다, 지배인님. 당장 데스크로 돌아가. 오늘 내 행동은 기록될 거야. 최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프론트 데스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로비에 있던 투숙객 중 나이 지긋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찰관님. 저도 처음부터 봤는데 지배인이 분명히 일부러 물을 부은 게 맞습니다. 또 다른 투숙객도 거들었다. 저도 봤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박정호는 그들을 노려봤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호텔 측을 모함하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투숙객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여러 명이 동시에 증언하기 시작했다. 저도 영상 찍었어요. 제 휴대폰에도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경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여러 증인이 있고 영상도 여러 개 있다면 상황이 다르네요. 지배인님, 일단 파출소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정호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이 호텔의 총지배인입니다. 제가 왜? 그때 로비 입구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한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고급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 호텔 부지배인 강태수였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SNS에서 우리 호텔이 난리가 났습니다. 박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강 부지배인, 잘 왔어. 이 손님이. 닥치세요, 박 지배인. 강태수는 박정호의 말을 자르고 나에게 다가왔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겁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해시태그 정의는 서현과 함께. 실시간 검색어 1위. 기사가 벌써 10개. 그는 박정호를 돌아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박 지배인, 당신 지금 뭔 짓을 한 겁니까? 박정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호텔 기준에 안 맞는 손님을. 기준이라고? 강태수는 휴대폰 화면을 박정호에게 들이밀었다. 지금 우리 호텔 예약 취소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로비는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호텔 정문이 힘차게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변호사와 임원 3명을 대동한 채 들어섰다. 이도현, 내 남편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호텔 정문을 통해 들어선 이도현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언제나 부드럽고 온화하던 그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만이 로비를 휩쓸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심상치 않았다. 명함에 법무법인 정이라고 적힌 변호사, 그리고 회사 임원복을 입은 3명의 중년 남성들. 그들의 표정 역시 단단히 굳어 있었다. 강태수 부지배인이 가장 먼저 알아봤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이도현을 바라봤다. 투숙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회장? 누구 회장? 설마 이 호텔 회장? 헐, 진짜? 박정호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도현을 본 적이 없었다. 회장은 주로 본사에 있었고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도현은 곧장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내 젖은 옷을 훑었다. 그 순간 그의 턱선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숨길 수 없었다. 괜찮아. 걱정 마.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도현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로비를 둘러봤다. 경찰, 투숙객들,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 그리고 박정호. 그의 시선이 박정호에게 멈췄다. 당신이 총지배인입니까? 이도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박정호는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강태수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박 지배인, 지금 앞에 계신 분이 회장님이십니다. 박정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의 입이 떡 벌어졌다. 회장님? 그렇습니다. 이도현은 차갑게 대답하고는 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로비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투숙객들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져나왔다. 뭐라고? 회장 부인? 헐, 대박. 한지민은 여전히 생방송 중이었고 댓글창은 폭발했다. 완전 영화 아님? 이거 실화냐고 키읔키읔키읔키읔. 지배인 인생 끝났다. 속이 다 시원하네. 박정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게.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뭐? 이도현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내려앉았다. 알았다면 안 그랬을 거라는 말입니까? 그럼 다른 손님한테는 그래도 된다는 겁니까? 박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도현은 천천히 박정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제 아내에게 물을 끼얹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건 실수였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 실수? 이도현은 주변을 둘러봤다. 여러 투숙객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영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수인지 확인해 볼까요? 박정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이미 패배자의 그것이었다. 이도현은 동행한 변호사를 돌아봤다. 김 변호사님,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조치가 뭡니까?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다. 폭행죄,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 증거와 다수의 목격자가 있으니 입건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이도현은 다시 박정호를 바라봤다. 박 지배인, 당신은 호텔의 얼굴입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당신이 한 일은 뭡니까? 박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옷차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모욕하고 물까지 끼얹었습니다. 이게 우리 호텔의 서비스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하지만 이도현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당신의 사과는 제 아내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도현은 나를 돌아봤다. 서현아, 당신이 결정해. 어떻게 하고 싶어?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다. 한지민의 생방송 시청자는 이미 3만 명을 넘어섰다. 나는 박정호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오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나는 프론트 데스크 뒤에 서 있는 최민수를 봤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미안함이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단순한 사과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도현이 나를 바라봤다. 박정호도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내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나는 이도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이도현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쪽 라운지로 가자. 우리는 로비 한쪽에 있는 VIP 라운지로 향했다. 변호사와 임원들이 뒤를 따랐다. 박정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운명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VIP 라운지 문이 닫혔다. 두꺼운 방음 유리가 밖의 소음을 차단했지만 로비의 긴장감은 여전히 느껴졌다. 이도현은 나를 소파에 앉히고 직원을 불러 따뜻한 차와 담요를 가져오게 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는 동안 나는 그의 떨리는 손끝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괜찮아? 응. 나 이렇게 약하지 않아.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이도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내가 미리 알았어야 했어. 우리 호텔 관리가 이 지경인 줄 몰랐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책임이 맞아. 나는 회장이고 이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돌아가잖아. 이도현은 창밖 로비를 바라봤다. 박정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강태수 부지배인이 그에게 뭔가 다급히 말하고 있었다. 변호사 김석준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재 SNS에서 우리 호텔 관련 게시물이 분당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 내용이고요. 그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 중 5개가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해시태그 정의는 서현과 함께. 해시태그 특급 호텔 폭행 사건. 해시태그 박정호 지배인. 해시태그 호텔 차별. 해시태그 물벼락 사건. 임원 중 한 명인 마케팅 이사 정민호가 급하게 말했다. 회장님, 예약 취소가 이미 200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임원 운영이사 한상우가 덧붙였다. 다른 지점에도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전화로 항의하고 일부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도현은 침묵했다. 그의 턱선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회장님, 내가 조용히 그를 불렀다. 이건 단순히 박정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의 문제야. 이도현이 나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박정호 같은 사람이 총지배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검증 시스템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직원들이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었던 분위기도 문제고. 나는 창밖에 최민수를 가리켰다. 저 직원 봤어? 유일하게 나한테 수건을 건네려고 했던 사람. 하지만 박정호한테 혼나고 위축됐어. 이게 바로 이 호텔의 문화야. 김석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해고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임원들을 바라봤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뭡니까? 정민호가 대답했다. 일단 공식 사과문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박정호를 즉시 해임하고. 잠깐.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사과문만으로는 부족해. 사람들은 진짜 변화를 보고 싶어 하는 거야.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우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첫째, 모든 지점 직원 대상 의무 교육. 차별 금지, 고객 존중, 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야. 김석준이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둘째,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직원들이 상급자의 잘못된 행동을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해. 셋째, 피해자 보상 제도. 오늘 같은 일을 당한 고객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정민호가 감탄한 듯 말했다. 사모님, 이미 다 생각해 두신 겁니까? 아니, 지금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을 존중하는 게. 이도현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당신 정말. 멋있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같이 하자. 이 기회에 제대로 바꾸는 거야.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임원들을 돌아봤다. 들으셨죠? 지금 사모님이 말씀하신 3가지 당장 실행에 옮기십시오. 네, 회장님. 임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리고 이도현은 창밖에 박정호를 바라봤다. 박정호 총지배인은 즉시 해임입니다. 법적 조치도 진행하고요. 김석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폭행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수 부지배인. 네, 회장님. 인터폰을 통해 이도현의 목소리가 로비로 전달됐다. 강태수가 화들짝 놀라며 라운지 쪽을 바라봤다. 제 아내가 당한 일을 당신은 몇 시간이나 방치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안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지배인으로서 지점 전체를 감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지배인이 손님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걸 막지 못했어요. 강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도 한 달간 정직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새로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십시오. 그리고 복직 후에는 제대로 된 관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꼭 달라지겠습니다. 이도현은 인터폰을 끄고 나를 바라봤다. 이제 나가서 마무리할까? 응. 우리는 라운지를 나와 로비로 향했다. 변호사와 임원들이 뒤를 따랐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한지민의 생방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시청자는 이미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도현은 로비 중앙에 섰다. 그의 목소리가 전체 공간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투숙객들이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저는 이 호텔 체인의 회장 이도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피해를 입으신 분은 제 아내입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제 아내가 아니었어도 이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손님도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이도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선언했다. 박정호 총지배인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로 해임입니다. 로비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다. 투숙객들, 직원들, 심지어 경찰까지도 박수를 쳤다. 한지민의 생방송 댓글창은 환호로 폭발했다. 이응지읒, 정의 구현. 이게 진짜 재벌의 힘이지. 속 시원하다 키읔키읔키읔키읔. 회장님 멋있다. 박정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도현은 차갑게 내려다봤다. 용서요? 당신은 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까? 박정호는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배인님, 당신은 아까 저한테 뭐라고 했죠? 근처 무료 숙소나 찾아가라고 했죠? 박정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리고 저한테 물을 부으면서 뭐라고 했죠? 저런 사람은 우리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저를 그렇게 대한 이유가 뭐였죠? 제 옷차림 때문이었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죠.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왜 빌고 있습니까? 제가 회장 부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손님이었다면 당신은 사과했을까요? 박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다. 이도현이 김석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박정호 씨, 이것은 해고 통지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소장입니다. 박정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고소요? 네.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영상 증거와 목격자가 충분하니 유죄 판결은 확실할 겁니다. 제발, 회장님, 사모님, 저한테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박정호는 울먹이며 애원했다. 이도현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왜 제게 말합니까? 제 아내가 당신한테 모욕당할 때 당신은 그녀가 누군가의 아내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박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정민호 이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박정호 씨, 지금 당장 사원증과 호텔 자산을 모두 반납하십시오. 그리고 이 건물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다. 아까 박정호의 명령으로 나를 내쫓으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지배인님, 아니 박정호 씨, 일어나 주십시오. 박정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다.
프론트 데스크로 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아까 그 오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사원증을 받았다. 박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 지갑, 호텔 출입카드, 회사 휴대폰을 꺼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끝인가요? 박정호가 힘없이 물었다. 최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박정호는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다. 투숙객들은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완전 자업자득이지 뭐. 저런 사람이 지배인이었다니. 이제 취직도 힘들겠네. 한지민은 계속 생방송을 진행했다. 여러분, 지금 박정호 전 지배인이 호텔을 떠나고 있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이 사람은 권력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화면 속 박정호의 뒷모습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이다. 박정호가 정문에 도착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로비에서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용했다. 어딘가 씁쓸한 기분이 감도는 박수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슬픔도 안도감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허무함이 밀려왔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비록 그가 나를 모욕했고 물을 끼얹었고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이도현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응. 그냥 좀 복잡해. 나도 그래.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때 강태수 부지배인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다. 회장님,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도현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강 부지배인, 당신은 한 달 정직입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걸 배우고 돌아오십시오.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도현은 로비의 직원들을 둘러봤다. 프론트 데스크, 컨시어지, 벨보이, 하우스키핑.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여러분, 이도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일어난 일은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함께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이도현을 바라봤다. 우리는 지금부터 달라질 겁니다. 모든 손님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고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 될 겁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다. 최민수는 눈물을 훔쳤다. 그는 아까 나에게 수건을 건네려다 혼났던 그 직원이었다. 이도현은 그를 가리켰다. 저분 이름이 뭡니까? 최민수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최민수입니다, 회장님. 최민수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민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다. 이도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신은 오늘 유일하게 옳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최민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이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은 수건을 건네려 했습니다. 상사의 압박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를 보여주려 했죠.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지 아십니까? 최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세입니다.
이도현은 정민호 이사를 돌아봤다. 정 이사, 최민수 씨의 인사 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네, 회장님. 정민호가 즉시 태블릿을 꺼내 확인했다. 최민수, 입사 5년 차 프론트 데스크 주임. 고객 만족도 평가 최상위권, 징계 기록 없음, 동료 평가 우수.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최민수 씨, 당신을 임시 총지배인으로 임명합니다. 로비 전체가 술렁였다. 최민수는 입을 떡 벌렸다. 네. 저를요? 하지만 저는 경력도 짧고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이도현은 로비의 모든 직원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우리 호텔은 이제 숫자나 경력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총지배인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본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어떤 자질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최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이 호텔을 바꾸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직원들이 먼저 시작했고 투숙객들이 합세했다. 한지민의 생방송 댓글창도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다. 이게 진짜 드라마지. 최민수 화이팅!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 눈물 난다 진짜 유유. 이도현은 김석준 변호사를 돌아봤다. 김 변호사님,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걸 모두 기록해 주십시오. 네, 회장님. 김석준이 노트북을 펼쳤다. 이도현은 로비 중앙에 섰다. 한지민이 카메라를 그에게 고정했다. 생방송 시청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선 상태였다.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히 한 호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투숙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모욕하는 일. 이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도현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다. 첫째, 모든 지점 직원 대상 의무 교육. 지금부터 한 달 안에 전 직원이 차별 금지, 인권 존중, 서비스 윤리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김석준이 빠르게 타이핑했다. 둘째,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직원들이 상급자나 동료의 잘못된 행동을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고 보복은 엄중히 처벌됩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셋째, 피해자 보상 제도. 오늘 같은 일을 당한 고객에게는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명확한 기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투숙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넷째, 이도현은 나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고객 권리 헌장 제정. 모든 고객은 외모, 복장, 경제력과 무관하게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명문화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내 손을 잡은 채 말을 이었다. 다섯째, 정기 감사. 본사에서 분기마다 각 지점을 감사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도현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실행 상황도 투명하게 보고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로비는 숙연해졌다. 한지민의 댓글창에는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게 진짜 사과지. 기업이 이래야 함. 다른 회사들도 배워라. 여기 주가 오르겠는데?
정민호가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지금 예약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요? 방금 5분 사이에 50건. 아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반응도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한상우도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뉴스 1위입니다. 제목이 한 여성의 침착한 대응이 호텔 업계를 바꾸다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깨가 간지러워졌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아니야. 이도현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도 몰랐을 거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썩어 있는지. 당신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니잖아. 몰랐던 거고.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 앞으로는 제대로 볼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용기 있게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반드시 이 호텔을 바꾸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어요. 최민수는 깊게 고개 숙이고 프론트 데스크로 돌아갔다. 그의 걸음에는 새로운 책임감이 묻어났다. 이도현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체크인할까? 원래 목적 잊은 거 아니지?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맞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그래. 오늘 하루가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우리는 함께 프론트 데스크로 향했다. 최민수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환영합니다, 사모님, 회장님. 프레지던셜 스위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손하지만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체크인을 진행했다. 로비의 투숙객들이 박수를 쳤다. 한지민도 생방송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을요. 프레지던셜 스위트 열쇠를 받고 나서 나는 로비를 다시 한번 둘러봤다. 투숙객들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호기심이 아니라 존경과 지지에 가까웠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잠깐만. 나는 이도현의 손을 잡아 끌며 최민수에게 다시 다가갔다. 최민수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사모님. 말씀하세요. 임시 총지배인으로 발령받으셨는데 사실 막막하시죠? 최민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너무 떨립니다. 저는 프론트 데스크 업무는 자신 있지만 호텔 전체를 운영한다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네. 나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저는 원래 호텔 경영학 박사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고요. 최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전문가이셨군요. 경험은 당신보다 부족하지만 이론과 시스템은 좀 알아요. 앞으로 한 달간 제가 직접 이 호텔 개혁을 도울 겁니다. 이도현이 놀라며 나를 봤다. 서현아, 너 그럴 거야? 왜? 안 돼? 아니, 좋지. 당신이 나서면 100번 좋지. 최민수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건 서로예요. 저도 현장 경험이 부족하니까 당신한테서 배울 게 많아요. 나는 주변 직원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간 이 호텔은 시범 지점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시스템이 전국 모든 지점에 적용될 거예요.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컨시어지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익명 신고 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안전한 건가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내서 보복하는 일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연히 걱정되시겠죠. 그래서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길 겁니다. 회사 내부 누구도 신고자를 알 수 없게요. 그리고 만약 보복이 의심되면 즉시 조사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거예요. 여직원의 표정이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불합리한 일이 많았는데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안전을 제가 책임질게요. 벨보이 한 명이 또 손을 들었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나는 김석준 변호사를 돌아봤다. 김 변호사님, 교육 프로그램 초안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김석준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차별금지법, 인권교육, 서비스 윤리, 갈등 해결, 의사소통 기술. 총 5개 모듈로 구성됩니다. 각 모듈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내가 덧붙였다. 역할극도 하고 실제 사례를 토론하고 여러분의 경험도 나눌 거예요. 지루한 강의가 아니라 진짜 변화를 만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하우스키핑 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사모님, 저는 이 호텔에서 15년 일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을 봤어요. 어떤 일들이요? 손님한테 무시당하고 상사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하지만 참았어요. 일자리 잃을까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사모님이 당하신 일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도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최민수 총지배인과 제 아내가 이 호텔 개혁을 주도합니다. 본사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필요한 건 무엇이든 제공하겠습니다. 정민호 이사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시겠습니까? 무제한입니다. 네. 제대로 하려면 돈이 들겠죠.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직원 복지. 필요한 만큼 쓰십시오. 이건 투자예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수가 깊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사모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실망시킬 리 없어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옳은 선택을 했잖아요. 오늘 나한테 수건을 건네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당신이 총지배인 자격이 있다는 증거예요. 최민수의 눈이 다시 붉어졌다. 한 가지만 약속하겠습니다. 뭔데요? 이 호텔을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호텔로 만들겠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호텔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호텔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직원들이 먼저 시작했고 투숙객들이 합세했다. 한지민은 이미 생방송을 종료했지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 순간 꼭 기록해야겠어요. 나중에 이게 전설이 될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늘 생방송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빨리 퍼지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한지민이 수줍게 웃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일 당한 적 있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거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는 명함을 건넸다. 우리 호텔 홍보팀에서 일해 보실래요? 진실을 전하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한지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이도현이 내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당신 정말 대단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해. 우리 함께 한 거잖아. 아니야. 시작은 당신이었어. 나는 그냥 뒷받침한 거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모님, 회장님, 스위트룸 안내해 드릴까요? 그래요.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했다. 투숙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로비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최민수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다른 직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에 차 있었다. 문이 완전히 닫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프레지던셜 스위트의 문이 열렸다. 넓은 거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평소라면 감탄했을 광경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안도감만 밀려왔다.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댔다. 젖은 옷은 이미 갈아입었지만 몸과 마음의 피로는 가시지 않았다. 이도현이 따뜻한 차를 가져와 내 옆에 앉았다. 힘들었지? 응. 생각보다 훨씬. 미안해. 내 호텔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당신 잘못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덕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이도현은 내 이마에 키스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침착한 척한 거야. 사실 속으로는 엄청 화났어. 그래도 폭발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잖아. 그게 당신의 힘이야.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차별받고 모욕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 것이다. 여보. 응? 우리가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도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솔직히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도는 해야지. 안 그래? 그래. 시도는 해야지. 그때 이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미소 지었다. 정 이사야. 받아봐도 돼? 물론이지. 이도현이 전화를 받았다. 네, 정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무슨 일인데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 중 7개가 우리 호텔 관련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벌써 100개가 넘게 나왔어요. 기사 내용은 어떤가요?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진정한 사과의 모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영, 호텔업계의 새바람. 이런 제목들이에요. 이도현이 나를 보며 윙크했다. 그리고 회장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주가가 올랐어요. 장 마감 직전인데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정말요? 네.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ESG 경영, 투명성, 사회적 책임. 이런 키워드로요. 이도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예약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이번 달 예약이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어요. 하루 만에요? 네. 사람들이 변화하는 호텔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도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이게 진짜야? 들었어. 주가 올랐다며? 응.
사실 나는 주가 떨어질 줄 알았어. 부정적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야. 진짜 사과와 가짜 사과를 구분할 줄 알아. 우리는 진짜를 보여줬으니까.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꼭 안았다. 고마워, 서연아. 당신 덕분이야. 우리 덕분이지. 그때 TV에서 속보가 나왔다. 우리는 동시에 화면을 돌아봤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에서 발생한 차별 및 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바로 호텔 회장의 부인이었고 회장은 즉각 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로비에서 찍힌 영상이 나왔다. 박정호가 나에게 물을 붓는 장면, 이도현이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최민수가 임명되는 장면까지 앵커가 계속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위기 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과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즉시 발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화면이 전환되며 경영학 교수가 나왔다. 보통 기업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정면으로 맞섰고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부인이 직접 개혁을 주도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은 인권단체 대표의 인터뷰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호텔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차별 문제를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나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너무 과장된 것 같아. 나는 그냥 화가 났을 뿐인데. 아니야. 이도현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화를 건설적으로 바꿨어. 복수가 아니라 개혁으로. 그게 대단한 거야.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여보. 응.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맞아. 완전히 잊을 뻔했네. 이도현이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샴페인과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호텔 측에서 미리 준비해놨나 봐. 그는 샴페인을 따라 2잔을 채웠다. 건배할까? 뭐해? 정의해? 나는 웃음이 터졌다. 그건 너무 거창한데? 그럼 뭐해 할까?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좋아. 우리에게 그리고 변화에.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샴페인을 마시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평범한 결혼 기념일과는 거리가 먼 하루였지만 어쩐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서연아. 응?